이현주 의원님 참 잘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현주 의원님 참 잘했습니다. 아이고 참.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시의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버젓이 유지하면서 전혀 진정성 없이 임하고 있어서 국민 혈세만 날리는 이번 추경안을 마구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특검안 등과 연계되어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만 이번 추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이 재난 수준이라서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준 지난 추경과 2018년도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도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업 대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그 구조적인 위기에 역주행의 가속 페달을 밟은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사상 유례 없는 생활체감 물가, 서민 물가의 상승으로 고통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몰라도 취약층은 더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 고용에 대한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취약근로층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근로장려 세제나 복지로 해결을 해야지 경제 시스템에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줄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래도 산업구조조정과 경제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만 있는데 4대 보험, 상여금, 숙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개방경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며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 집행률이 겨우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혜 대상들이 대부분 수급자이거나 신불자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스스로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가공무원 4,637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시생이 2017년 44만 명으로 지금 급증한 상태입니다. 민간은 쪼그라들고 공공부문만 살찌우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과연 경제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지난 3월 OECD 한국노동시장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대기업 공공부문의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추가로 정규 교육 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청년 실업 해소에 효과가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정부가 혈세 들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무원 증원이 실은 일자리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어쩔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재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죽이고 일자리 죽이고 물가만 올리는 최저임금 정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 사람이 망해도 고용이 주는 한이 있어도 세계 경쟁에서 죽어나는데도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라 경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 공약보다 나라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아니라 이 확보한 추경과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냉철하게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조 의원님 참 잘했습니다. 아이고, 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투입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며 지난해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또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라는 수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9.9%라는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고, 올해 3월 실업률은 11.6%라는 동기간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만으로는 절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보다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핵심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비어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20만 개는 질이 낮아 고용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었고 자생력을 잃은 좀비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생산성에서 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하위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아니라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좀비 기업들을 생태계에서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청년 취업을 명분으로 좀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청년들에게 인적 자본 형성이나 평생 고용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생산 기업에까지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5년 정도 실업률을 낮춰보겠다는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대규모 공무원 정원도 모자라 이제는 구조조정되어야 할 좀비 기업까지 월급을 챙겨주겠다는 정부의 추경안은 우리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운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 재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 자리에 안 계시네. 김동연 부총리께서 2012년 기재부 차관 시절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지나친 재정 정책을 경계하고 균형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1,555조로 6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채무 증가 속도가 11.6%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보다도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국가 재정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또다시 확장적 재정에 나선 이 정부가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재정 운영이라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부담하는 동시에 지금의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까지 책임지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면서 여러 의원님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이 재난 수준이라서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준 지난 추경과 2018년도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도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업 대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그 구조적인 위기에 역주행의 가속 페달을 밟은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의결했습니다. 공시생이 2017년 44만 명으로 지금 급증한 상태입니다. 민간은 쪼그라들고 공공부문만 살찌우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과연 경제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지난 3월 OECD 한국노동시장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대기업, 공공부문의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추가로 정규 교육 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청년 실업 해소에 효과가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정부가 혈세 들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무원 증원이 실은 일자리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 숙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개방경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며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 집행률이 겨우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혜 대상들이 대부분 수급자이거나 신불자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스스로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가공무원 4,637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사상 유례 없는 생활 체감 물가, 서민 물가의 상승으로 고통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몰라도 취약층은 더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 고용에 대한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취약근로층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근로장려 세제나 복지로 해결을 해야지 경제 시스템에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줄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래도 산업구조조정과 경제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만 있는데 4대 이현주 의원님 참 잘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현주 의원님 참 잘했습니다. 아이고 참.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시의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버젓이 유지하면서 전혀 진정성 없이 임하고 있어서 국민 혈세만 날리는 이번 추경안을 마구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특검안 등과 연계되어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만 이번 추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